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벼 신품종을 만들고 있는 신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이신 지 오랜만이시죠? 예. 저도 여기 모이기 힘들 때 전에 제가 여기 한번 섰었죠?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한 햇수로 한 4년, 한 3년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시 이렇게 모이니까 좋긴 한데요. 항상 우리는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올해 또 새 영농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요. 다른 장목들도 또 같이 되면은 좋은 또 그동안에 다른 좋은 또 신기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좋은 거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이제 벼농사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고쳐지지 않은 게 딱 지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건 다 빼놓고 오늘은 제가 가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벼농사에 전반적으로 조금 힘 안 들이고 조금은 쉽게 우리가 재배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 잘 들으시고 요즘에는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님이 더 힘이 세시잖아요. 우리 벼농사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을 특히 좀 잘 듣고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린 거 그것만 좀 오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자, 작년에 수량이 우리 벼에서 수량이 좀 피해를 많이 봤죠. 예, 많이 봤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또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수량이 또 많이 나왔었죠. 21년도에는. 근데 또 작년에는 21년도에 너무 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에 수량이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보면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평균 한 10% 내외 정도로 일단 적게 떨어진 걸로 했었을 때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쌀이 좀 부족하다는 뉴스 나왔죠. 예. 오늘 뉴스 보니까 갑자기 또 정부에서 25만 톤이 쌀이 부족하다고 또 그런 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순수하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남아서 시장 격리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쌀이 또 부족하다. 네, 이게 이제 과연 어떤 게 정말인지 우리 창고가 진짜로 비어 있는지 쌓여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좀 그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수입쌀이나 다른 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미리 좀 언론에 좀 흘리는 그런 게 아니기를 좀 바라야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쌀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좋죠. 예. 쌀은 항상 부족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쌀도 지금은 우리 시장 논리에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좀 생산량이 적으면은 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좀 많으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뭐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산량을 너무 많이 해 주시니까 매년 쌀이 남아돈다고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막 욕심내가지고 내 주머니 털어서 비료 농약 막 털어 넣으면서 많이 투입해가지고 굳이 수량을 많이 내야 되는가. 이제는 조금 그럴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이제 비료 농약값이나 기타 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물론 이것들이 많이 올라서 한마디기에 나라 한 가마 더 생산하면은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쌀 가격이 떨어질수록 생산량을 더 많이 해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벼농사에서 쭉 해왔던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벼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에나 다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벼농사도 굳이 그렇게 막 힘들게 좀 하지 마시고 조금은 놀면서 하셔도 크게 그렇게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와 있는 비료 농약들이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품종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어르신들께서 좀 적당히 좀 노시면서 농사 지어도 적당히 뭐 태풍이나 그런 것만 안 온다면은 어느 정도 수량은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거든요. 여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안 해주신 것이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예. 그해 기상에 따라서 내가 심는 벼 품종에 따라서 수량이 어떤 해에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조건이 환경이 좀 변하더라도 그 수량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 뭐겠습니까? 혹시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예, 물 관리도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지금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 물 관리 전에 보다 중요한 게 결국에는 땅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땅을 만든다는 게 결국에는 땅심을 좀 키워놔야지만이 땅심이 좋으면은 일단 비료를 적게 써도 어떤 뭐 기상재해가 있더라도 수량이 적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땅이 좀 받쳐줘야지만이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볏짚 다 걷어내죠. 그렇죠. 예, 볏짚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요 이제 무안 쪽에는 또 간척지가 많잖아요. 논해에서는 간척지가 좀 큰 간척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척지는 항상 물이 부족하면은 염해나 어떤 그런 거에 또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은 바람이나 그런 거에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비료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료만 가지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답은 그냥 대충 나더라도 이제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땅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해에 따라서 좀 수량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땅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진흥청에서 뭐 20년, 30년 동안 매년 볏짚 썰어 넣어주고 퇴비 300평 1담보에 1톤씩 퇴비를 매년 넣어줘도 20년 후에 조사해봤더니 거의 땅이 변동이 없어요. 현상 유지.
이만큼 땅 심을 높이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매년 투자를 해도 그러는데 우리는 매년 볏짚 걷어내고 특히 이제 요 모안족에는 이모작, 사료작물이나 보리나 밀, 양파, 마늘, 이모작도 많죠. 예, 이모작도 많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뽑아 먹은 대신 이제 모든 것을 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제 그 비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떤 그 수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땅이 그만큼 못 받쳐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작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근데 밭작물에는, 우리 마늘, 양파 밭작물에는 연작피해 나기 때문에 땅에다가 많이 투자하시죠. 연작피해 줄이시려고. 근데 벼는 일단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작 피해는 없는데 대신 땅심을 좀 키우는 데는 투자를 좀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벼농사의 우리 기본입니다. 기본.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그냥 쉽게 벼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방금 전에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물관리입니다. 물관리. 예. 작년 가을에 비 왔습니까? 안 왔죠? 예. 근데 9월 5일 날 힘난도 태풍 온다고 그러면서 논에 물고 다 자르셨죠? 다 잘랐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비가 하나도 안 와서 중간에 물을 한두 번 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수확할 때까지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가뭄 비가 하나도 안 온 해가 20년도에도 가을에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렇죠. 9월 초에 태풍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 10월 말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20년도에도 수량이 2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근데 21년도에는 가을에 비가 한 두 번, 세 번, 한 보름 간격으로 한 10mm, 20mm씩 한 두어 번 정도 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논을 말리고 싶어도 한 번씩 비가 쫙 오주니까 논이 축축한 상태로 콤바인 작업까지 그냥 그대로 논에 물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안 들이고 수량이 역대 1위로 가장 많이 난 해가 재작년입니다. 21년. 네. 그래서 물론 이모작 때문에 논에 물이 빨리 말려서 고질고질한 상태에서 수확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기에는 논을 빨리 말리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벼에 있어서는 수량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서 빨리 물을 끊어버리면은 그냥 요 물 빨리 끄는 걸로 해가지고 한 마디기에 반 가마에서 한 가마는 그냥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후기에 농작업에 지장이 안 될 정도로만 물기만 조금 먼지만 안 날릴 정도로 논의 끝까지 물 관리만 해 주셔도 그냥 벼는 수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콤바인 작업하고 톤백 건조기에서 뺄 때 톤백에 딱 800 아니면 1톤 딱 재는데 가만히 선 올라간 거 보면 아시잖아요. 예. 어떤 분은 금 아래서 800kg나 1톤이 잡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빡빡 해야지만 이제 800kg가 잡히고, 예. 이런 것들은 바로 요 물 관리에 의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는 요 물 관리만 조금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벼
그 생산량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남은 일단 담보당 한 480kg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작년에 가장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거의 70%가 품종이 뭡니까? 신동진이요, 신동진.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우리 기술원 포장의 여러 가지 품종들 한번 수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신동진하고 그 다음에 참동진, 그 전라북도에서 신동진 대신 좀 하려고 하는 참동진, 그리고 이제 저희 기술원에서 우리 전남에 만든 신동진처럼 대립종인 강대찬, 요 세 품종은 한 3% 정도 수량이 떨어지고 나머지 새청무, 새일미, 영우지미, 뭐 기타 알이 좀 작은 품종들, 이런 품종들은 수량이 다 거의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또 21년도에는 또 반대로 신동진이 또 수량이 또 가장 또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게 이제 그해 기상에 따라서 그 품종이 수량이 많이 나는 해도 있고 또 많이 떨어지는 해도 있고 뭐 그러한 것이 그 품종의 이제 특성이니까 우리가 그 날씨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지금 우리 이제 전남 쪽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새청무하고 신동진하고 새일미하고 이런 품종들이 거의 대부분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렇게 기상이 됐었을 때 새청무, 새일미가 수량이 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수량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전라북도가 신동진이 거의 대부분 재배가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수량이 적게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해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신동진이 내년부터는 보급종이 공급이 안 되죠. 내년부터 신동진, 새일미가 일단 정부 정책에서 쌀 생산량 조정에 의해서 일단 수량 많이 나온 품종들은 일단 보급종에서 빼고 24년부터는 공공 수매 품종에서도 일단 지금 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 전남 쪽에서 한 20%, 30%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나머지 이제 요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마땅한 지금 품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신동진을 올해도 한 보급종을 300톤 정도는 생산을 해서 내년에 일단은 어느 일정 부분은 좀 공급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데 이제 이것을 24년부터는 수매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신동진은 뭐 판매를 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신동진을 뭐 보급종을 신청하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